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컬린연구소에서 준비한 내용은 범죄 피해자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형사 절차 제도의 관심은 범죄인이었습니다. 먼저 이 범죄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경찰, 검찰이 범죄인을 잡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법원이 처벌을 합니다. 범죄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처벌이 확정된 범죄인들을 어떻게 형을 살게 할 것인가?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관련 법규들이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 당사자가 있어요. 범죄 피해자입니다. 모든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맞는 말은 아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피해자가 있나요?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죠. 물론 단속하는 경찰관을 힘들게 할 뿐이죠. 그리고 마약, 이거 피해자가 있나요?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습니다. 도박, 사기 도박 말고요. 처벌이 되는 범죄이거든요. 이 도박에 피해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 유형도 있지만 음주운전, 마약, 도박 이러한 행위들이 만약에 사회적으로 용인된다면, 합법화된다면 음주운전으로 2차적인 사고가 반드시 발생하죠. 마약을 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다. 도박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도박으로 인한 많은 사회의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모든 범죄 행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저희는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의미 있는 구분을 한다면 범죄 피해 대상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요. 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요. 자신의 사생활에 침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살인, 상해, 각종 음주운전이란 교통사고 이런 경우로 인한 피해자들이죠. 재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절도, 강도 피해자도 있지만 사기, 횡령, 배임으로 인한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형사상 고소도 하지만 민사상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같이 할 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사생활에 침해를 입은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 또 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경우,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온라인 세상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다르지만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에서 또 반드시 보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생명, 신체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강학상으로는 다르게 보고요. 자신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 특성이 있으므로 또 다르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대상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수사 단계에 따라서 나누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을 하고 고소하기 전에 피해자가 있고요. 그리고 고소를 하고 난 이후에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된 이후 공판 단계에서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패싸움이 일어났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 범죄 현장에서는 바로 119 신고하면 되죠. 와가지고 범죄 현장에 대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하고 사건을 관할서로 넘기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건 처리가 잘 되고 이때 피해자들이 특별히 불리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명예, 신용에 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중에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되는 피해자, 이분들이 고소장을 들고 가서 경찰서에 접수를 시키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들고 가면은 경찰이 고소장을 잘 안 받아줘요. 이거 제가 안 된다고 들고 가라고 해요, 다시. 이때 접수를 시키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겁니다. 등기로 경찰서를 지정을 해서 고소장을 접수시키면요, 사건 접수는 됐죠. 이거는 입건을 무조건 해야 되고 고소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고소 후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소장이 일단 접수가 되고 난 이후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고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특정이 돼야 되죠. 누구를 가해자, 피의자로 지정할 것인가. 이때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소인, 피의자에 대한 어떤 인권과 방어권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자기가 고소사실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냈고, 피고소인 또 피의자도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는데, 이 수사관만 양쪽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로 되는 율이 70% 80%에 이릅니다. 기소 후 공판 단계의 피해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잘했고 혐의가 입증이 되었고 검찰이 이를 인정하여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 공소장이 제출이 되죠. 공소가 제기가 되면 법원이 이 사건을 주재를 합니다. 검사의 증거를 보고 또 피고인의 변론을 해서 유무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형량도 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피고인이 공소장에 있는 공소사실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피해자와 합의를 했나요?